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하실 때 서로 자소서 첨삭하시죠? 그 첨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 사람은요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 걸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 반드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문항 의도에 맞는 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문항 의도에 맞는 답을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직에서 협력을 통하여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써주세요 라고 묻는 경우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목표 달성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협력해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타인과 협력한 걸 써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막 씁니다. 역량 쓰면 되겠구나, 목표 달성한 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묻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문항이었어요. 제가 어느 회사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신 직무의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왜냐면 채점할 때 그것이 반드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소서 문항을 만들 때는요, 채용 담당자가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다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도가 있겠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끔 또한 채점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신다, 이거를 체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항에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거기에는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 업무 스타일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본인의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죠. 거기에 바로 나의 경험이 딱 들어가면은 복붙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업무 스타일을 말하나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첫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제목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나요? 포인트죠? 절대 멋지게 쓰지 말아라. 소제목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와 결과 혹은 요약, 이렇게 키워드와 요약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멋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체 내용에서 내가 한 것, 액션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액션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강조드렸죠. 자소서는요, 소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소재에서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분량 중에서 상황, 액션, 결과가 있다면 상황은 20%, 액션이 70%, 결과가 1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액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황과 내가 한 액션 그리고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상황, 액션,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소서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면접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요 바로 땡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체킹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자소서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본인이 용산역 안에 있는 기차 커피숍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요 지방으로 많이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고 프림을 탄 맥신 커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단골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쭉 들어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면접 때 가면요 바로 들통납니다. 뭐가 들통날까요? 용산역 안에 있는 커피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노인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입맛을 잡았다 한들 단골 고객이 입소문이 난리가 있나요? 전국으로 입소문이 퍼질 수가 있나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MSG가 쳐지고 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까지 간 거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글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상황, 액션, 결과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구현이 되는가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험에 디테일한 내용이 숫자로 잘 표현되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테일함을 강조하고 나의 경험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생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했을 때 많은 업체를 찾아가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많은 업체를 갔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몇 개의 업체를 찾아갔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만큼의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요 되게 신기하게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숫자가 딱 보이면요 시선이 꽂힙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구나 알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사실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결과물을 숫자로 만들겠다고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출이 15% 늘렸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면접 때 공격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첫 번째, 면접관님도요 알아요. 알바생 입장에서 전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5%가 매우 높은 수치거든요. 그럼 이전에 뭐 했냐 말입니다. 본인이 비교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난달 대비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월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수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수치로 만들면 매우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신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로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력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한 것, 액션. 액션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결과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냥 최선을 다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강박관념 생겨서 거짓말을 통해서 더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하고자 하는 역량이 직무의 핵심 역량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체킹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의 직무의 핵심 역량을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이 잘 드러나는가? 그것도 핵심 역량이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입니다. 한 개의 문항에서 한 개의 역량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경험 자체를 분해를 하지 않고 경험을 통으로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걸 했고요, 이걸 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모전 금상을 받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요, 이거 해서 제가 영업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전략적 사고니, 뭐 실행력이니, 커뮤니케이션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가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다 드러나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분해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험 분해 속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역량을 먼저 딱 박아놓고 그 역량에 맞는 액션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킹해 주실 때 경험에 맞는 역량만 하나가 보이는가, 역량 하나가 잘 보이는가 그것을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요 내가 한 액션이 결과가 명확한가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체킹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내가 말한 역량에 따른 결과가 맞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결과물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 내가 성실, 책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직무 베이직한 요소들을 어필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물은요 완수, 그다음 리스크를 없앤 거, 그다음 잘 마무리한 거 등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을 했다고 해서 목표를 오버해서 달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매출을 올렸다거나 이건 사실 다 불가능해요. 내가 책임감 있게 일해서 매출을 올린 게 아니고요. 다른 전략이 좋아서 매출을 올린 거겠죠. 이렇게 맞지 않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결과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 달성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거를 열심히 썼어요. 이런 액션 했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목표 달성 못했어. 그럼 나는 목표 달성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략적 사고 능력이 있어요 하고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전략을 써봤습니다. 근데 결국엔 잘 안 됐어. 그럼 전략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창업을 한 친구였는데 창업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홍보를 했대요. 홍보가 너무 잘 됐대요. 근데 결국 스타트업이 잘 안 돼서 망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잘 안 된 거예요. 물론 홍보는 잘 됐을지라도 누군가는 반박할 수 있죠. 홍보는 잘 되고 그냥 상품이 안 좋아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죠. 홍보가 잘 되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냥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물 자체는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단한 성과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강박관념 가져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역량에 맞는 결과물을 찾고 그거를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8번까지를 하나하나 체킹해가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스터디할 때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자소서 체크리스트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소서를 띄워놓으세요. 모니터에 띄워놓고 스터디 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1번부터 8번까지를 한 사람당 2개의 문항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1번, 2번, 그 다음 사람은 3번, 4번, 그 다음 사람은 5번, 6번, 그 다음 사람은 7번, 8번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항을 딱 30초만 읽는 거예요. 30초 읽었을 때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가독성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0초만 딱 보고 그 후에 바로 첫 번째 사람이 1번, 2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문항에 맞는 답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소제목은 제대로 썼는가? 그 다음 사람이 3번, 4번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 문항, 그리고 그 다음 문항.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킹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서로서로 체킹해 주시고 자소서를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취업준비 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 세 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상당 한 분씩 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Q&A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